음, 뉴스 이 교수의 뉴스위키 11-1 학생 보기 음, 무서워 한순간에 선생님은 아동 학대범이 됐다라는 기사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의 기사에 관해서 11-1에서 이 교수의 뉴스위키에서 읽었는데 이제 그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운영진 두 분하고 같이 이 기사에 대해서 어,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교사 분이 자살하신 사건에 대해서 되게 애도를 먼저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 사람, 야, 나보다 인간적으로 성숙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이게 뭔가 멋있습니다. 어, 저 모두가 안타까워할 만한 음, 어떻게 음, 보면 달라이 라마 그 분이께서 어, 하신 말씀인데 70억 인구가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뭔가 한 명 한 명을 되게 귀중히 여겨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뭔가 이런 희생이 뭔가 또 헛되지 않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애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뭔가 이런 토론을 잘 진행해 봅시다라는 괜히 서론으로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음, 특히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의 죽음이라서 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투기를 하다가 뭐 돈을 잃어서 자살을 했다 이런 맞아.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음, 이분은 업무 자체로 절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공부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음, 그 영문과 교수고 교사가 되는 학생들도 많았었는데 걔네들한테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교수라면 또는 가리키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구조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자살로 몰아간 건데 사람을 엘리트 열심히 공부해갖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하여튼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음, 그 직책의 업무 성격 자체 때문에 자살을 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문제가 맞습니다.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라는 근대 공동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 공동체, 인류의 근대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기후 위기도 위기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중요한 징후가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어디 무너질 때 바깥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맞죠.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 건들면 무너질 만큼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건드는 거지 음, 내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건드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베트남을 음, 공격했을 때 베트남은 무기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이 졌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무너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음, 베트남 이후로는 침략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격을 한 거는 진짜 스투피드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음, 그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진 이후로 한 번도 작은 나라라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음, 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 통일하겠다. 정말로 바보 같은 생각인 게 남쪽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이 삶을 그쵸. 파괴가 되더라도 다시 복구할 생각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음, 북한은 무조건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남쪽하고. 북한은 그쵸. 몰라요.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 무너질 요인이 있다면 북한은 스스로 위협적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음,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적과 아군의 감정에서 얘기해 보고 거꾸로 돌아서 이걸 이 교사 문제를 이 교육 문제를 얘기해 보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징후가 아닐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단순한 애도, 그래서 내가 아까 애도를 생략해 준 것 같아. 애도가 아니라 다 음, 죽게 생겼는데, 그죠? 음, 이분은 대표로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애도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돼서 분명히 애도를 표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바빴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음. 애도를 표해줘서. 네. 음. 저도 애도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애도를 표할 생각 이런 것보다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제가 그런 그 교육에서 항상 느껴왔던 그런 모순된 거요. 이렇게 나는 분명 나름 상위권에서 공부를 그래도 해 왔고 그 이렇게 노는 거 다 제쳐두고 공부하는 데만 치중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막상 대학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지?'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우울증 수준으로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뭔가 이거 애도한다는 것보다 그런 제 과거가 계속 떠오르니까 이게 그냥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같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아 참 제 문제인 것처럼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음. 그래서 더 보는데 어 일단 이렇게 저는 근데 아직 살아남았지만 이 2000 년생 여교사분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탈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이 탈출구가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인제 제3 자 좀 이게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 학부모의 갑질이 있었을 거라는 그 사유의 판단을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진짜 갑질의 문제였다면 이 여교사도 자기가 가진 그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이 갑질을 이겨내겠다.' 해서 싸워서 이겼으면 오히려 그 내가 승리를 거머쥔 그런 승리자가 됐을 텐데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자기가 무너져 내려 버리는 사건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 이 이게 그래서 갑질이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전체가 이게 그냥 아동 학대라고 가르쳐지면서 괄호에 항상 정서 학대라는 문제가 따라와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동이라는 성인보다 힘이 딸리는 그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착취나 뭐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인제 정서라는 건 아니 사실 그동안 아동 학대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은 항상 인제 육체적인 폭력에 가해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동 학대라는 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동 학대 방지법을 예전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 1889 년에 제정했을 때도 인제 그때 했던 건 산업화로 인해서 육체 노동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그때 당시 애들이 15 시간 넘게 하루에도 노동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폭력에 대한 그래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잘 그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정서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정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그러니까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아동에 관련된 것일 뿐이지 이 아동 학대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육에서 또 더 큰 범위로까지 문제가 나아가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누군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 그런 이게 정서를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계속 공부해왔던 그 정동의 문제, 딱히 특정 대상 누굴 죽여야 될 대상이 없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갑질도 당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그 와중에 이제 또 들어오는 진짜 갑질도 이겨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지만 좀 기사 내용이 항상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그런 정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까지 해봤었어요. 음, 네. 우선 그럼 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잘라서 좀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그 교사가 자살한 이유가 탈출구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탈출구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출구가 없다 따옴표 양쪽에 치고 는 생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두 개는 틀림없이 달라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사는. 네. 사실은 자살은 탈출구가 없다라는 따옴표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하고 달라요. 자살하고 안락사를 비교해보면 예를 들면 암의 말기라서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 안 되니까 스위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맞아. 일부러 거긴 되니까. 그때 스위스에 가면 그 안락사 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그 단추를 눌러요. 가족이 옆에서 보는데 원하는 사람 가족이 있다면 친지가 옆에서 보는데 그거는 탈출구가 없다가 아니죠. 그쵸. 똑같은 탈출구가 없다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지금 얘기할 때의 탈출구가 없다라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정말로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죽을 운명이 돼서 죽는데 그게 무슨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야, 인간은.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게 자살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자세히 했냐면 이 토론하는 이유예요. 지금 이 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음. 난경이 있어요. 이 근대인들은 이 난경에 엠파스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왜냐하면 근대란 세대는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 응? 그 근대 교육에 들어있는 종사자들은 황당하단 말이죠. 가르쳐서 뭐하고 배워서 뭐하냐고. 지금 아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학교 다니서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이상한 과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왜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런 거는 이제 그건 뭐냐면 그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난경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교사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은. 학부모들도 맞아. 난경이 있어서 난리를 피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 이제 이 조그만 그 케이지에 갇혀 있는 쥐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쵸. 서로 약자인 거죠. 서로 자기는 심한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반응이 격렬한 거죠. 부모도 격렬하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죠.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낳는 거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는 그 틀에 갇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죠? 부모들도 그쵸. 악착같이 싸우는 거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는 교사인 거죠. 그 교사도 마찬가지 똑같이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을과 을이 싸우는 거죠. 그죠. 맞아요. 답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을과 을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갑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갑하고 못 싸우느냐? 갑이 누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일반인들 그 을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왜 그러니까 어떤 을하고 여러분 이제 살다가 을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커피숍 갔더니 저 종업원한테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얼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을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그건 뭔가 아, 안 좋은 상태인 거죠.
내가 음. 트랩에 걸린 거예요. 음, 생쥐처럼, 물에 빠진 생쥐처럼 트랩에 걸린 생쥐가 된 거예요. 그때 을하고 싸우면 그건 내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참는 게 더 좋아요. 맞아. 차라리 좀 손해보는 게 좋다고요. 음. 그 나보다 더 못한 을한테 내가 공격을 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맞아. 그쵸. 궁극적으로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음. 잘못 걸린 거죠. 음, 음. 체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체제를 이 잘못된 체제를 붕괴시키고 고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지. 쓸데없이 나보다 더 을인 사람한테 공격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해소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음. 내가 왜 그쵸. 얘기를 하냐면 난경에는 양면이 있어요. 음, 난경이요. 출구가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을 때 음. 그게 음, 위기죠. 음. 인생을 포기할 만한 위험이지만 다시 음, 말하면 그거를 벗어날 절묘한 기회이기도 해요. 음. 음, 궁극적으로 끝까지 갔으니까. 음, 그걸 내가 지금 그, 맞아요.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다정한 서술자라는 노벨 수상 어, 그, 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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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르크추카, 토카르추크. 축구 토카르크추크. 그거의 글을 지금 내가 이겨제 책 읽기로 네. 읽고 있거든요. 네. 음.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정한 서술자, 다정함이 왜 나왔냐면 그 넘었으면 다정함이 나온다는 거죠. 음, 짜증나면서, 그지? 음, 갇혀 있으니까 짜증나고 어떻게 할지가 모르고 화가 나지만 내가 이거 난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 음. 자살할 일이 아니고 자살의 용기를 가지고 학교를 때려 부셔야 되는 거죠. 음. 도장을 음, 박살내고 문교부를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혁명의 힘으로. 그쵸. 죽을 정도인데 왜 못하냐고. 맞아. 음, 이왕 죽을 정도가 됐으면, 그죠? 음. 그 A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음,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육 음,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죠. 음. 그쵸. 목숨을 걸고 싸우면 된다고. 음, 그쵸. 교실에서. 맞아요. 내가 하고 저도,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날 죽일 수는 없을 거야. 하고 싸우는 거잖아, 지금. 음, 음, 응? 맞아요. 이왕 죽을 거면 용기를 가지고, 그죠? 음. 맞아요. 탈출구가 없어? 죽을 지경이야? 그게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용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맞아요. 음. 난 탈출구가 없다고 몰아간, 응? 몰아간 그 원인을 향해서 거꾸로 돌아서서 생지가 아니라 호랑이 안에서 물기 시작하란 말이죠. 음, 음. 해야 된다고. 음. 맞아요. 제가 아까 뭐, 약간, 애도라는 말에 있어서 약간, 뭔가, 애도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하여튼 있는데, 말이에요. 데리다의 애도는 달라요. 음, 이게 난경에 양면이 있다는 게, 얘기를 듣고 생각이 한 건데, 한쪽으로는 정말 절망해야 될 상황이라서 뭔가 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어, 음, 정말 그런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절망이 다가왔으니까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뭔가 이런 데리다가 뭐, 극단적인 양면을 뭔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데리다에 관한 모닝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아예 그 음, 도서를 갖고 한 권을 책을 쓴 적이 또 있어요. 근데 음, 데리다가 모닝을 했다고 그뭐 애도를 했다고 애도의 글을 열심히 썼다고 그래서 죽은 게 슬프다는 얘기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죽은 다음에 우리는 모른다고 어디로 가는지. 음. 음.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독하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음. 음. 그걸 애도하는 거지. 음. 그거에 동참하는 거죠. 그게 애도의 형식이란 말이죠. 만약 이 교사, 죽은 사람의 이 교사에 대해서 애도를 진짜로 하고 싶다면 주구가 없다고 생각해서 죽은 그 사람의 그 자리를 거기에 동감을 한다면, 공감을 한다면, 음. 그 연민이 있다면 음. 난경의 그 순간에서 나는 음. 같이 동반 자살하지 않고 음. 그 문제에 돌아서서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음. 그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대 사회 그쵸. 자체에 대한 문제거든. 그 공부가 음. 너무너무 힘들겠죠. 음. 그 죽을 각오를 갖고 공부하면 되잖아. 맞아요. 음. 그 죽을 각오 갖고 공부하라고 내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음. 여기 비디오 하나하나는 2시간, 3시간이에요. 음. 정신 차리고 들으려면 진짜 죽을 각오가 좀 필요할 거예요. 매번. 7시간짜리도 있고. 7시간짜리도 있어요. 알죠. 하기 싫으면 마세요. 죽을 각오가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야. 그게 내 주장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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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벼운 인간들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음. 자, 그래서 이 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제가 번째, 맞아요. 음, 예. 그리고 두 번째 은지 군이 한 얘기 중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 아동 학대 문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약자 코스프레를 다 해요. 음. 약자인 게 자랑입니까? 음. 난 그게 우스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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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약자이고 당하니까 교사를 보호해야 된다.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음. 근데 그 아동의 약자라고 보호했더니 부모는 강자다. 내가 약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한심한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음. 음. 약자는 약자 그룹은 누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음. 그러니까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음. 더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보호자의 선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쵸. 내가 개를 키워요, 혹시? 음. 그럼 내가 개의 보호자예요. 음. 내가 개를 매일 발로 찰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음. 아, 물론 난 절대로 안 그래요. 난 개를 너무 아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난 예를 드는 거예요. 음. 그럴 리가 없죠, 나는. 음. 걔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겠지. 근데 문제는 보호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지를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음. 보호자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호해달라는 거잖아요. 교사가 지금 이렇게 혼나고 있다.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교사를 교권을 보호하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음. 음.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정세가 생각의 틀이 틀렸어요. 음. 교권이 보호됩니까? 음. 뭐랑 똑같으냐면 이 음. 법에 의해서 내가 길거리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지나가는데 누가 때리고 요새는 그런 내가 이제 다른 뉴스위크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무작위 폭력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가 몇 년 음. 전부터 예상을 했거든요. 그 웬만해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뉴스위크 다른 데서 지금 읽을 텐데 음. 혹시 지나가다 무작위 폭력을 당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다행이죠 총이 없으니까. 그쵸. 음. 아니면 총질을 할 텐데 당연히 총질 안 하고 칼 정도 하니까 몇 명 안 죽죠. 너무 그쵸. 다행이죠 그것도. 그래도 진짜 본질은 같다는 거죠. 문제 같은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생각해 음. 볼게요. 폭력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음.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 뉴스에도 그렇게 날 텐데 났는데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 CCTV를 더 설치하고 법률을 음. 강화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전에 조금 전에 그 폭력한 사람들은 별 얘기 없이 바로 그냥 신원 공개하고 얼굴 보이고 다 난리가 났어요. 네. 일벌백계 하는 거죠. 혼내주는 거죠. 처벌하기도 전에. 음, 큰일이라고 아는 거지, 경찰도. 음, 심각하구나 이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음, 무슨 알겠어요?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쵸. 그게 무차별 폭력의 특징이에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은 총을 들고 다니는 거고, 우리는 후춧가루, 그, 가스 분쇄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너무 위험해서 불안해지면. 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런 위험한 일은 살다 보면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쓰러질 수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운이다 맡기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좀 당당한 스타일이죠.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무차별 폭력은 틀림없이 있는 거고 경찰은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춧가루 분사기라도 갖고 다니고 호신실에 가서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뒤집어 말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요. 음, 음, 약자 그룹이라고 코스프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뭐만 예, 없어진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의욕만 없어지는 거예요. 음, 내 얘기는 그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음,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학부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 법제도가 좀 문제가 있고 이거 학부모들이 너무나 남용을 하니까 그 남용을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를 고치고 그죠? 그죠. 음, 영국처럼 체벌권을 만들어내고 그죠? 음, 음, 그런 법 제공을 조정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죠. 그리고 권고할 만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게 논의의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이게 문제가 그걸로 전부 해결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음,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고 계속해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기사나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뭔가 법이라는 게 뭔가 정의가 아니잖아요. 뭔가, 정의를 대신하는 그냥 인간의 제도의 사법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범죄자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근데 법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법제도로 정리하는 거는 법제도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음, 신문에 난 이 사건은 공동체 전체의 사건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 문제를 회피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런 그 내용들이 이런 태도, 이 나오는 기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90 몇 %라고 그러잖아요. 당한 경험인 음, 교사들이 오늘 읽은 음, 기사를 보고 만족할까요? 음,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뭐 살해 사건 저그 사람들이 압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렇죠. 불만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음,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뭐 나는 이태원이라 해서 뭐 여당 야당 드는 것도 아니에요. 천안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음,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음, 음, 문제가 100이라면 10 음, 갖고 10의 문제, 5나 10의 문제 갖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의 크기는 100인데 그중에 법적인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일 텐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첫날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보상금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난 경악해요. 돈 때문에 죽었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게 한 집안의 아이인데, 그지? 음,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유일한 딸이고 아들인데 그 죽은 얘기를 보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이 필요하겠냐고요. 음, 버리고 싶을 거라고 그 돈은. 줘도. 음, 도둑이죠. 음. 안 그쵸.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음, 그쵸. 할수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 정말로 모독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저기 교수신문에 김 교수님의 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창피하진 않아요. 그분의 글은. 다른 글들은 좀 창피해요. 그 교사들이 보고 당한 교사들이 보면 화가 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쵸. 맞아요. 실제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 복잡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부터. 맞아요. 해결책도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쵸. 그래서 인문학이니 뭐냐 그러는 거고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결될 리가 없는 이건 음, 더더군다나 시대 문제잖아요. 음,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음, 음, 교육 문제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음, 내가 딱 앞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말 한꺼번에 했는데, 음. 문제 하나씩 제기하면 얘기가 좀 이렇게 대화가 네, 어, 이게 끊어놨다가 좀 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폭력이라는 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 육체적인 폭력이 있을 거고 뭐 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가두고 못 나오게 하니까. 음. 뭔가 이 두 개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단순한 질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폭력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할 때 이거는 뭐 돈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저 사람을 절대적인 악이니까 없애버려야 돼. 이거는 어, 이런 여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음, 파, 파시즘이라고 하죠. 뭔가 그 자체가 어떤 어, 일상적인 어떤 파시즘 이런 단순함에 녹아들어서 음,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음, 어, 이 시대에 와서는 교육이 제대로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이 절대 가만히 있어서 뭐, 나를 정의해 주세요 이러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나의 복잡계 시스템인 것처럼 음, 장기가 있고 그 장기 중에 하나라도 파손이 되면 모든 데 영향이 가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터지면 그 자체, 그 전체 자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크게 생겼다는 건데, 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음, 어, 좀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의 주변에서 변화하는 환경들이죠. 그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철학을 머리에 지니고 들어가려면 이제 문제가 생겨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어,
문제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켄 로빈슨이 학교혁명이라는 데서 이제 생각을 저기 좀 발전시켰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끝나고 또 얘기해요. 예, 알겠습니다. 켄 로빈슨부터 좀 더 다시 할 수 있잖아. 아니면 그죠? 네, 여기서 아니면 하고 내가 또 대답하고 뭐 간단하게 뭐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보자면 그만 얘기하고 요거 갖고 좀 얘기를 길게 해보자고. 이게 예, 너무 알겠습니다. 하지 마. 온라인이어서 이게 아, 신호 감지가 잘 안 돼. 여기서 약간 끊고 같이 이어가는 이런 감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네, 말로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주제가 계속 늘어지면 주제가 10개 갖고 한자 얘기한다고 내가 맞아. 답하면 못하고 맞아요. 맞아. 대답하자고. 그래서 맞아요. 캔도벤색이 기억해 써놨다가 종이에 이렇게 네, 나처럼 쓰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어쨌든 맞아, 조금 맞아. 전에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반응을 하자면 음, 내가 정치권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음, 오늘처럼 멋있게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내가 끊고 싶었어요. 이거를 막 딴 얘기를 막 섞어갖고 이게 섞어갖고 있지 이 좋은 얘기들이 흐려질까 봐 내가 그래서 일부러 나서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얘기였고 대단한 어떤 경지에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 자기 사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 근대 체제가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폭력이 있어요. 음, 폭력이 음, 근대 법이라는 게 폭력이에요. 음, 강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푸코가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게 감옥의 탄생에서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방사형으로 돼 있으면 다 감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감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폭력인 거죠.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근대 사회는 감옥 같은 파놉티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감옥만 음, 얘기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병원이나 군대나 학교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맞아요. 폭력의 감시와 폭력의 체제다. 근대 사회는. 그래서 그 책이 푸코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든 책이잖아요. 음, 그 폭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파시즘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음, 일상화된 폭력인 거죠. 음, 그거를 뭐라고 정식군이 설명을 했냐면 단순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순함은 뭐냐면 음, 근대 갖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 음, 수행선은 안 만난다. 그건 뭘 뜻하냐면 이분법이에요. 음, 만난다, 안 만난다. 음, 그지? 네, 그 음,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단 말이죠. 적과 악은 맞고 틀리고 음, 선하고 악하고 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악한 사람이 안 되려면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이 근대의 근대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 단순한 논리, 이분법에 기반을 둔 단순한 논리가 궁극적으로 폭력의 양식으로 세상을 운영하는 통제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권력은 뭐냐면 왜 권력에 관심이 있냐면 권력은 뭔지 아세요? 권력은 폭력이에요. 음, 내가 교수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적을 안 주는 거야. 음, 왜냐하면 나는 A 플러스까지밖에 못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권력은 뭐냐면 A 플러스를 안 주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디 좀 괜찮은 대학교에 나보고 강의해달라고 부탁이 거꾸로 그쪽에서 내가 강자가 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좋아해갖고. 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쪽 대학에다가 유명한 대학교에다가 나는 절대 평가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 대학에서 이제 그거 절대 평가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음, 예스를 했어요. 근데 음, 첫 시간에서 뭐라 했냐면 모조리 다 A 플러스 주겠다 그랬어요. 폭력을 쓰기 싫었어요. 애들이 어떠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로를 받을까봐 폭력의 가능성 때문에 나를 무서워해요.
음, 수업 시간에 발언을 안 해요. 제도가 그래요. 시원하게 바보 같은 제도예요. 근데 나는 그때 번역 연습이라는 수업을 해갖고 서로 토론해야 되는 수업이었거든요. 음, 그러니 공격받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쪽이가 공격받으면 학점을 듣는 거 아닐 거예요. 그지? 음, 공격받은 애가 반응을 감정적으로 하겠죠. 음, 토론이 될 리가 없어요. 그지? 네. 번역을 토론하지 않고 어떻게 실력이 급히 늘어납니까? 그래서 그때 번역 연습 그 3개월 동안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서로 신랄하게 서로 욕해주는 바람에. 죽어라 공부해야 됐던 거죠. 그 3개월 만에 무지무지 실력이 늘어갖고 엄청난 결과가 초래돼갖고 그러니까 애들이 인기가 좋아서 학습 시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내가 권리가 생기고 하나 더 늘어나고 제가 졸르고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절대평가 하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자, 교실 내에서 폭력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토론이 가능해지는 거죠. 음, 우리나라가 토론이 안 되는 이유가 학회에서 토론을 잘못하면 그 자기 밥줄이 끊겨요. 음, 음. 토론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 이번에 자살한 교사가 한 일이 뭐예요? 자살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신체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에요. 음, 그 똑똑한 교사가 배운 거는 폭력의 방식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택할 수 있는 거는 폭력이었던 거예요. 음, 착한 사람이니까 남을 폭력하지 않은 거고 만약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이 그랬다면 칼 들고 총 들고 휘둘렀겠죠. 음, 그래서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애도하고 싶으면 안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애도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안타까운 거죠. 음,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반발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동들이 선생을 막고 의자를 들어 패고 뭐 폭력을 가했대요. 아동들은 왜 그럴까요? 교사가 인간 개조를 하려고 나서서 그래요. 음. 적으로. 음. 어쩌면 그게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그럴 수 있겠죠. 뛰고 싶은 게 못 뛰게 하고 떠드는데 입 다물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음. 못 견디겠는 아동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음, 그렇게 억압받았을 때 그걸 폭력적으로 자기가 억압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반응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음, 교사가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교사가 말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교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지침에 나와서. 그렇게 안 하면 아마 평점이 안 나왔겠죠.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폭력의 구조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아까 쥐새끼들이 틀 안에 들어서 서로 싸운다. 음, 그런 한심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이미지가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이게 좀, 뭐, 정확하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읽을게요. 그래서 음, 정치꾼이 말한 아까 새로운 새로운 교육, 그죠? 음, 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정치꾼이 내가 그 새로운 교육 철학 그렇게 말한 이유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치꾼의 그 발표에 대해서 칭찬한 이유가 폭력이라는 얘기를 그냥 단순한 폭력으로 본 게 아니라 그 틀 속에 있는, 그지? 시스템 음. 내부의 시스템의 폭력이라는 사실, 그죠? 음. 폭력도 개인의 폭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의 폭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점에서 내가 안 음. 좋아? 음? 아, 약간 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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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공감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표정이 그랬어요. 네. 어, 좀, 안 좋은 표정 같은 느낌이 보였어요. 어, 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네,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집중을 너무 많이, 일반적으로 어, 집중을 너무 어, 많이 어. 하고 있었어요. 아, 아니, 좀, 그래요. 표현이 좀, 아니요. 표정이 좀 많죠? 처음 봐요. 굉장히 풍부하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 음, 표정 처음 맞아. 봤어요. 그래갖고, 근데 정식군이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내가 말하는 음, 거에서 집중해서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식군이 발견한, 스스로 발견한 중요한, 근대 사회를 해석하는 원리이고, 정식군이 만약에 무슨 공부를 하게 된다면, 지금 말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의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학자로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얘기할 때 되면 나는 딱 이 틀을 갖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틀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거나 이게 보는 틀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미학적으로 보거나 그런 틀이 있는데 그런 틀 하나를 물론 하나 아니죠. 그런 틀이 그 틀 하나를 마련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음, 내가 되게 좋게 처음 좋게 평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좋게 평가를 한 건데 그 이유는 그런 틀을 하나 마련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또, 어, 뭔가, 음, 아직 뭔가 교육 얘기도 있겠지만, 뭐, 어, 뭔가, 이런, 그, 교실 안에서의 어떤, 폭력들이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 교실 안에서의 폭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세계와의 단절에서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다. 이 교실 창문 바깥의 어떤 세계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또, 지금 시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뭐냐면, 미셸 푸코의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폭력이 아니라, 이제, 어, 개인이 어떤, 어, 뭔가, 스스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이라는 게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폭력이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폭력을 하게 만드는, 단절을 하게 만들고 폭력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뭐, 한병철 교수님의 뭐 필요사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반대로 그러면 역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이런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어떻게든 필요한데 이 연결에도 어떻게 보면 단절에도 세 단계가 있듯이 연결에도 어떻게 보면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어, 개인으로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친구 사이든 학생과의 교사 사이든 간에 그게 아마 최고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어, 이제 집단과 개인 간의 어떤 연결이 있겠죠. 학생과 학교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가정 사이에 그런 연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연결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 학생 전체나 학교 아니면 학교와 기업, 기업과 국가 뭐 그런 뭐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나 정치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받고 얽매여 있는 억압받기보다 얽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음. 그런 곳에서 단절의 게임이 아니라 연결의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음, 뭐 어, 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 좋은 네, 얘기부터 먼저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라는 교실 음, 이데아인가? 휴실이 돼요. 타이틀이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뭐였지? 제목이 나는 그 노래 나 힙합 잘 몰라요.
난 근데 알아요? 제목이 난 알아요. 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유명한 아닌가? 거라서 나도 좀 얼핏 들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목이 네. 생각이 났어요. 교실 음, 이데아. 음, 내용이 뭐냐면 애들 보고 교실을 부시고 나와라는 얘기예요. 내파라는 소리, 풀려버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그걸 말하면서 서태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실 이데아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데아. 음, 플라톤의 이데아예요. 형이상학, 음, 음, 순수 근대 사상, 이성중심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그 제목 자체가 뭘 말하냐면 그래서 교실 바깥은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순수 이성의 중심주의 사회고, 그죠? 순수한 음, 사회고, 상아탑 소위 학교, 그죠? 그 유리창, 그 창문 안 텍스트 중심이죠. 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근대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서태지가 이미 옛날에 교실 이데아라는 제목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음, 음,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형이상학이라 아우 정리를 좀 착실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음, 그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말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걸 정리를 다시 했냐면 해결책을 제시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음, 그걸 해결하는 방식, 연결의 음, 방식으로 말을 했죠. 역전하는 네, 방식, 해결하는 방식. 그 네. 3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말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교과서 같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개인의 맞아요. 개인, 집단과 맞아요. 개인, 집단과 집단, 리포트 같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가 되냐면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음, 그러니까 그 맥락, 그 텍스트만 있는 딱 고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세상하고 연결된, 그죠? 그런 맞아요. 컨텍스트가 중요한 게 맞아요. 틀린 음, 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음, 뭐냐면 설득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논문으로는 그럴듯하고 글쓰기는 그럴듯한데 글 아,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무도 안 읽을 아, 학교에서 발표를 이렇게 하면 예, 예, 잘 알았어요. 그쵸. 뭔가 힘이 없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음, 그러니까 문제를 학문적으로 해결을 하고 설명하는 건 좋지만, 그지?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그쵸. 문제 정리를 따로 새롭게 해준 이유가 있어요. 음, 서태지가 옛날에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했다는 거지. 음, 좀 심하게 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음, 잘했지만, 응? 음, 굉장히 잘했지만 앞에서 내가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잘하는 거에 음, 감탄하지 않고 음, 그쵸.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누구도 인정 안 음. 해주는 결과를 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켄 로빈슨의 그런 책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라면 좀 저 혼자서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한국은 이제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압축 성장으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성장할 때 압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버거운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그러면서 어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케어하려는 부모들이 생겼고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는 뭔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사실 한국은 언제나 압축 성장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뭔가 그래서 음 이런 뭐 근대적인 성장도 압축 성장을 했지만 탈근대적인 성장도 압축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음 굉장히 급진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설득력을 갖추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켄 로빈슨 얘기 좀 전에 했었는데 켄 로빈슨은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그 저기 어린애들 그 교육 개혁하는 거 있죠? 네. 그거의 모델이잖아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대답이 좀 길어질지 모르는데 어, 음. 세상을 음. 바꿀 때, 사회를 바꿀 때 세 음. 단계로 가장 간단하게 세 단계로 설명하자면 요새 내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리노베이션, 음. 리포메이션,
음. 음. 리볼루션. 음. 음. 리노베이션은 개선이에요, 개선. 음. 리노베이션은 make it new. 그러니까 부품이 좀 고장 난 거예요. 음. 표제는 놔두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저 입시 제도를 고치는 거 이게 리노베이션이죠. 그쵸. 무슨 뭐 대통령이 맞아요. 뭐 쪽집게 무슨 뭐 킬러 문항을 없애라. 이건 리노베이션이에요. 그쵸. 음. 입시를 안 없애는 거죠. 입시 그냥 놔두고 그지? 근데 그쵸. 어떻게 되면 졸업생들이 대거 다시 본다고 그래요. 킬러 문항 빼놓으면 나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음. 리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괜히 졸업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재학생들 더 고생하게 생겼죠. 리노베이션은 그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음. 요걸 살짝 고치면 사실 다른 데서 더 문제가 터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3 애들이 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경쟁이 쌀벌하게 높아질 거예요, 이번에. 음. 이번에 모의고사 보는데 졸업생들이 20%가 넘었대요. 음. 킬러문항 없앤다니까 찬스네 이렇게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학생을 도와준 걸까요? 망하게 한 걸까요?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리노베이션의 문제점이에요. 음. 대통령은 지금 고3 애들을 고생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을 음. 그런데 그렇게 살짝 부품만 살짝 바꾸려고 그러면 음. 그게 입시가 혼자 딸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사회하고 연결돼 있잖아 졸업생하고. 그 맞아요. 졸업생들은 와르르 봐갖고 이번에 모의고사 봤더니 졸업생이 20%나 왔대요. 음. 와서 걔들이 잘 된 것 같으면 이제 더 오겠죠. 그럼 이번 입시는 졸업생이 50%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그쵸. 윤석열 대통령 욕 무지 먹겠죠 이제. 그쵸. 그지? 자기는 네. 점수 달라고 킬러문항 얘기했었는데 다음 선거에 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리노베이션이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음. 리포메이션은 개혁이에요. 개혁. 음. 가운데 폼이 들어있죠. 폼. 음. 음.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시적으로 말하면 바칼로레아로 바꾸는 거죠. 그쵸. 아이비로. 맞아요. IB로 바꾸는 거죠. 완전히. 그럼 리포메이션이죠. 그건 입시 제도는 놔뒀지만 폼을 왕창 바꿨으니까. 그죠? 맞아요. 로빈슨은 리포메이션에 가까워요. 맞아요. 리노베이션보다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떻게 사람은 어릴 보면 때부터 미술도 가리키고 어쩌고 뭐 그런 거예요. 그지? 그죠. 근대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맞아요. 리포메이션에 가까워요. 선진국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도 경우에는 뭐 그쵸. 뭔가 교육이 한국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 그럼. 리포메이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현진국은 자기네 제도니까, 그죠? 근데 그쵸. 거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제도가 우리한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지? 하루 종일 맞아요.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 그러면 입지가 확 바뀌잖아요. 맞아요. 제도의 그 관습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건들면 건드린 대로 맡긴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좋은 찬스냐면 리볼루션의 찬스예요. 음. 우리는 왕창 근본을 뜯어붙이는 그런 게 가능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아까 압축성장 얘기를 했는데 압축성장 근대화할 때 압축성장이라는 건 옛날에 있던 방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리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혁명적인 근대 경제성장 기적이었죠. 방식이죠. 그게 그죠. 완전 웃기는 기적이라고 말 붙이는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한 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서양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죠. 음. 펜노베이션이 리포메이션까지밖에 못할 정도로 음. 리볼루션을 하는 방법은 그거는 전혀 왕창 틀을 바꿔서 기본적인 개념을 바꾸고 이데아가 아니면 뭐야 이런 식의 의견이니까 음. 질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맞아요. 그게 컨텍스트로 좋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좋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를 무시한다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3단계 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란 음. 말이죠. 맞아요. 이번 뉴스위키 11-1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죽을 사람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주거를 쌓임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미래의 지도가 없어요. 대안이 아무것도 어디로 없습니다. 가야 할지, 탈근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의 지도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걸 만들어줄 나라도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떡하냐면 그런 제도도 그대로 따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안이 아예 없으니까. 필 로빈스 정도는 리포메이션이니까. 그 그쵸. 사람이 대단한 혁신가인데, 그니까요. 혁명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근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약진하는 거죠. 음. 각자 알아서 뛰는 거예요. 음. 어. 행여 돈 벌 때 돈 벌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그쵸. 그리고 자기 애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부모가. 음.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변호사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해서 보호하고 싸우는 거죠. 그쵸. 정글이 된 거죠, 정글이. 맞아요. 미래의 지도가 서로 다 사회 전체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미래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제 노골화됐잖아요. 노골적으로 다 드러났죠. 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그러십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음. 이제 뻔뻔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뻔뻔해지고 심각해지는 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이 문제를 말을 해서 공동체가 고쳐나가길 바라는 의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무지했기 때문에 선한 의도가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몇 번인 줄 아세요? 95%가 그랬다며 음. 라고 교사한테 거꾸로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더 노골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사들. 음. 어떻게 하면 안 당하냐면 이 기회에 세근대 교육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그쵸.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태를 맞아요. 악화시킬 뿐이에요. 지금처럼 시대 전환의 상황에서는. 음. 이 세대가 안정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식의 기사가. 음. 근데 지금 시대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처는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에요. 음. 그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 갖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문제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사가 쓰여진 틀 자체가, 생각의 틀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자 한 명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 기사는 잘 썼어요. 응? 맞아요. 이 기사는 잘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인용한 거죠. 그죠? 맞아요. 특히 뭐 아까 그 어떤 교사님이 뭐 교사가 도덕적인 뭐 올바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이 기자가 그 감각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 좋은 아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그게 문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사를 쓴 거예요. 그 기자가 이 기자 이름을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최민지 기자. 굉장히 음. 감각 있고 좋은 기자예요. 응? 그런 거를 기사에 넣는 거 보면서 내가 대단하다. 그래서 기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기사가 특히 이 기사를 내가 선정한 이유가 그런 감각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좋은 기사예요. 한 문제는 뭐냐? 이런 기사들 전부 다 총체적으로 응? 총체적으로 전부 다 잘못된 틀 속에 사고방식의 틀 속에 들어있다. 라는 거죠. 음. 뭔지. 음. 저는 자꾸 할 말이 음, 약간 갑자기 난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뭐 많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많이 했어. 음. 저 아 결론을 얘기해도 돼. 음. 아니 사실 이렇게 막 뭐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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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옛날부터 항상 하던 생각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뭐, 뭐, 먼저, 뭐, 아까 전에 뭔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음, 또 그냥 켄 로빈슨에서 그래도 좋은 점을 좀 찾았다면,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이제 그래스루트 그런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 정말, 어, 뭔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을끼리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갑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을끼리 전쟁하고 있는 거고, 어, 어쩌면 그 갑이라는 게, 어, 어,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을끼리 싸우고 뭔가,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단순성이 아닐까. 그런 거를 뭔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내용하고 뭔가 이어주고 싶었어요. 내용하고 뭔가 그래서 정말 위기무나 절망보다는 정말 기회에 긍정적인 톤에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정말 잃을 게 없는 시대다. 무조건 어, 어, 위가 없는 시대고 모두가 아래에서 어, 음, 같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런 50억 지구의 역사에서 20만 년만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365일 중에 어, 12월 31일 자정 1분 전에 이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같이 합쳐서 이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어, 다 같이 아래로부터 이런 바닥에서부터 일어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톤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오늘 굉장히 압축 기분이 성장의 좋아요. 그게 아닐까.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 하는 척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한다는 게 리니어예요. 음, 직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지 그걸 이게 구조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음, 그지? 맞아요. 직선적으로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의도와 달리 음, 과격해지거나 한쪽 방향으로 너무 밀려가거나 맞아요. 직선이니까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무조건 다른 사람이 보완해 줘야 돼요. 음, 그거는 나보다 굉장히 공부를 못했고 잘했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 그런 거를 그런 어, 거를 내가 그래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실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서 할 말이 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음, 음, 그 조금 전에 한 얘기에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부정적 소극적이라고 비판을 했더니 을끼리 전쟁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정확한 보완한 말을 했어요. 갑은 없다. 음, 위가 없다. 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다. 그죠? 켄 음, 로빈슨이 아래로부터 혁명을 말한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죠? 음, 그다음에 기회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기회에 집중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톤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반대쪽에 있는 말인데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동시에 이렇게 입을 약주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언어가 그렇잖아. 언어가. 그죠? 맞아요. 언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한쪽 반만 쭉 지금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쭉 진행되지 그 부정적인 얘기는 안 들어간다고. 맞아요. 맞아요. 언어의 가장 큰 한계죠. 맞아요. 순서대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에 종속되죠. 말이. 음, 음. 그건 좀 달라요. 그런 보면서 생각하잖아. 그죠? 그 토론이 맞아요.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이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음. 보완을 내가 받았어요. 음. 비판이 아니라 보완이에요. 이 비판이 그래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음.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갑은 없어요. 갑은 음. 없는데 그 일끼리 왜 싸우느냐? 왜 싸워요? 음. 갑이 있다고 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쥐새끼라고 얘기한 거예요. 쥐새끼는 굉장히 우습게 보는 아주 나쁜 그 비유잖아요. 왜 음. 그러냐면 갑이 없는데 갑이 있다고 와. 치고 싸우니까 뭐라고 열등스럽죠. 네. 맞아. 그래서 쥐털 속에서 싸우는 쥐새끼들이라고 묘사를 한 것뿐이에요. 음,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이 없는데. 그지? 약간 웃기죠? 을끼리 싸우니까 마음대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호사 학부모가 어떻게 을입니까? 그지? 맞아요. 그리고 교사가 왜 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교대 가기 얼마나 어렵고 몇 명이 가는데 교대. 그죠? 그 맞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패배주의가 난 마음에 너무 안 든다고. 그죠? 음. 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죠. 음. 안 그래요? 변호사 음. 부모라면 이 조직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쳐다보고 내 아이를 위해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조직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쥐새끼예요. 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싸울 게 아니고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근대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공부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논의가 너무 플랫해요. 사고방식은 사고 그 공부할 사람 그 얘기하는 직업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한 게 비해서 말하는 태도가 애 같아요. 음. 내가 경멸해도 돼요. 음. 그런 사람들은 난 경멸해요. 원래 음. 공부를 안 해서 원래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단순 무식하게 말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어떻게 그랬어? 그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은데 단순 무식한 척하면서 말한단 말이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진짜 단순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한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욕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혁명을 할 만큼 혁명을 하라고 말할 만큼 켄 로빈슨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영국에서는 안 그래요. 교사들 보고 그러겠죠. 니네가 모른다고?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켄 로빈슨의 정책이 영국에서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맞아요. 거죠. 니네가 알아서 수업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설마 니들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지 마. 알아서 해. 그것을 알아서 만들고 맞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인포메이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들한테 원칙대로 안 지켰다고 말하는 교사들한테 문제 보고 거꾸로 해야죠. 그렇지만 시키더라. 우리끼리 알아서 공부 가르칠게 이제. 이 기회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교사 쪽에서. 이 얘기를 좀 듣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듣고 좀 창피해요. 음. 맞아. 은재 한마디 하고 끝내요. 마지막으로. 음. 아니,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사실, 그, 이제 좀, 저희 세대는 이제 디지털하고 떼어낼 수 없는 세대잖아요. 음,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안 다루지만, 교육에 대한
토론을 하니까 그런 디지털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같이 교육하고 이걸 연결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실 짧은 기간 안에 뭘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 고민만 하다가 아 이제 그만큼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토론에 참여하게 됐는데 음, 어 그런 그래서 근데도 또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더 하게 되고 음, 또 이런 게 이제 사실 정동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런 변화로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게 드러난 부분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교육 분야도 분명히 그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감정과 떼어낼 수 없는 음, 교육과 관련된 그런 걸 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만 음, 하고 음, 토론에 참여하게 돼 가지고 음, 제가 말을 더 많이 좀 아꼈던 것 같아요. 음, 음, 뭔가 그, 말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이런 음, 좀 아쉬운 감정? 그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음.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뭘 보냈냐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읽어보고, 음. 많이 이런 교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관련되는 것들을 어떤 때는 이만큼 정도를 프린트아웃 해요. 음. 그 중에 몇 개를 말할지는 모르지만, 관련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아야지만 거기서 할 얘기가 나와요. 음. 자료들이, 그러니까 첩보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은지가 그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필요한 말을 해야지, 찾아야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맞아. 그 딱 필요한 말이 누가 딱 기다렸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거니까. 음. 이번 음. 정식이가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처럼. 음. 나는 어떻게 정리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첩보는 쓸데없는 거에 다 모으는 게 첩보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교육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음.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마 몇백 페이지가 됐을 거예요. 그게 공부의 첫 번째예요. 음.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첩보를 다 모으는 거. 우리 내부의 것만 해도 몇백 개를 됐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만 모으다 보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아쉬운 게 감각이 놀라워요. 음. 근데 감각이 놀라워서 그 감각이 언제 쓰는 거냐면 첩보들을 정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쓰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근데 감각을 발휘할 첩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음. 그 첩보들이 있고 그걸 정보로 바꾸고 그 정보가 데이터가 돼서 그 데이터의 구조 있죠? 생각의 구조. 음. 데이터를 하나하나 개념들이니까 그걸 섞어서 데이터의 생각의 구조를 만들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음. 바탕이 없어. 음. 네. 그 생각하려니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혼자 할 때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은 정식이가 생각을 참 잘 준비해 왔어요. 음. 상대방을 듣느라고 바빠요. 음.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음. 나는 언제나 빡빡하게 해서 내 얘기할 땐 내 얘기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내 얘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정식이가 또 그래요.
그럼 이제 내 차례가 오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죠. 생각하기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봤어요. 첩보가 하나도 자기한테 없는 상태에서 듣고성 자기 감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감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왜 좋다 그러냐면 조금 전에 간단히 한 얘기가 세 개가 들어있는데 세 개 다 기가 막힌 초점을 말해줬어요.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시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세대 전쟁이에요. 가족 내에서 싸울 거예요. 옛날에 세대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게 세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후 위기 보세요. 스웨덴의 12살 소녀가 그지? 나이 아주 많은 정치가들을 공격하잖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앞으로는 세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디지털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디지털 세대라는 개념, 세대 갈등이라는 지적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고 그게 세대 갈등이 이 교육 갈등에 밑에 깔려 있어요. 애들을 지지하는 엄마들하고 교사 세대하고는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애들하고 교사들의 갈등이 심하겠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세대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도 언급 안 해서 뭐라고 말을 치지가 안 되는데 기사 내용이 한 개도 없죠. 우리 교사랑 애들하고 갈등이 있는지는 없어요. 그치? 너무 이상한 기사들이에요. 그게 원인인데, 그죠? 애가 얼마나 화가 나면 선생한테, 그지? 애는 어른한테 반응하기 어려워요. 애가 어른한테 반항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아버지가 온몸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기름을 친 다음에 불을 붙여도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 기사를 받고 그걸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어른한테 못 덤벼요. 애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응?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죠? 근데 선생한테 의자를 던지고 덤볐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 교사들 측에서도 안 나와. 그건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런 갈등이 시작됐는지를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적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다니까? 그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했잖아. 그치? 교육은 뭐냐? 지금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그치? 그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돼요? 정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정동이 어떤 거냐 이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치? 정동의 문제잖아요. 그치? 서로 기분이 나쁘다. 그게 정동의 문제 아니에요. 그치? 세대 갈등의 원인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근대적 감정과 타근대적 정동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 추측이야. 내가 지금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 음, 아무런 기사도 안 나오고 아무런 분석도 없어요. 그럼 내가 교사도 아니고 현재.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 추정치죠. 쉽게 말하면. 누가 연구한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지? 연구해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추정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금 한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은지군이 얘기하는 그런 그 감각으로 말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긴 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첩보가 부족해서 응? 그 많은 얘기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앞에 프린트아웃 된 게 100장쯤은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장도 없을 거야, 앞에. 그치? 맞아요. 나보다 더 적을 거예요. 난 메모지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치? 쓰기라도 했는데.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제가 생긴 거죠.